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방송을 집에 가다가 켰는데요. 사실 오늘은 좀 아이러니한 정치 군인들에 대해 가지고 좀 얘기를 할게요. 나라를 잘 살려보겠다고 총 들고 뛰쳐나온 그런 이야기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망상으로 총칼과 전차 장갑차를 동원한 그런 정치 군인들, 실제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정권을 잡았으니까 당연직 정치 군인으로 불리울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5.16 군사 쿠데타와 12.12 군사 쿠데타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5.16 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사람은 군인의 본분을 좀 다하다가 쿠데타에 참여를 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전쟁도 거쳤고. 그러나 12.12의 주역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자금을 동원해서 키운 그야말로 사병 집단의 그런 고려시대 사병화가 이제 다른 얘기가 아닐 정도의 그런 입장에서 그런 키워진 정치 군인들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까지 지냈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 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48년도에 8월 15일에 정부 수립되고 난 이후에 북한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데, 미군은 미군대로 철수를 하고 군사 고문단만 남긴다 하고 여타 등등이다 보니까 우리는 여건도 안 되는 상황에서 따질 것도 없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징병제를 했어요. 그래 1949년 1월 1일부로 공표가 돼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가 보통 만 19세가 되니까, 그러면 1930년생부터 1949년도에 징병검사를 실시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어떤 해프닝이 있었느냐, 1년만 빨리 태어난 것으로 호적을 바꾸게 되면 징병검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호적을 바꾸는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그러나 그건 무쓸모였어요. 왜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총을 울려맬 수 있는 사람은 다 징집이 됐거든요. 다 징집이 됐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1950년도에 이제 고등학교 대구 공고를 졸업했어요. 그때는 대구 공업중학교죠. 6년제였으니까 학제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 학제 개편이 1951년도에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 31년생으로 1950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는 민간에 취업 일자리 이런 게 없잖아요, 잘.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이것저것 하다가 한국전쟁을 맞은 겁니다. 그래 한국전쟁을 딱 맞아 놓으니 전쟁터에 이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징병검사하고 상관없이. 사실 한국전쟁 때 보여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팔다리 하나 없는 장애인이 아니면 무조건 총으로 맬 수만 있으면 전선으로 끌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바에는 장교로 임관해가지고 멋지게 싸우다 죽겠다. 그래서 이제 부산광역시 지금의 서구 동대신 삼동에 위치한 동신초등학교를 그때 육군본부에서 징발을 해가지고 육군종합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을 부사관과
그 장교로 임용을 시켜서 모자란 사람들을 땜빵을 하겠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4주간 기초군사 훈련만 받으면 장교가 되고 부사관이 되는, 지금으로서는 참 얼척이 없는 제도인데 그런 그 시스템이 있었고, 그래서 이 종합학교 출신으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실장으로서 아른거리게 되는 박정규 전 경호실장. 12.12 군사 반란 당시에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장태환 수경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종합학교 출신이에요. 그래 이제 전두환 씨가 종합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뭐 그 안에서 담배 피는 거야. 저 자유니까 담배를 잠시 피고 있는데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야, 니 두아야 이가. 그래가지고 그것은 누가 나를 알아서 나를 부르는 거 하고 쳐다봤더니 자신의 친형님인 전교안 씨가 뭐 이래저래 뭐 다 끌려갈 것 같으면 나도 소위나 달아보겠다 해서 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고향 합천에 전해지니까 어머니가 전쟁터에 아들을 둘 다 보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한 명은 나와라. 그래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형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나왔는데, 문제는 나오면은 나올 수는 있지만 곧바로 이등병 그 최전방 소총수로 전선에 투입이 돼야 될 상황인데 대구로 숨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은인자중하면서 한국전쟁을 솔직히 회피할 방법을 찾고 있다가 51년 2월달에 그 대구 시내에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전봇대에 공고문을 봤는데 정규 육사 생도들을 모집한다. 그래서 진해에 내려갔던 거예요. 그래 이제 진해에 내려가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필기 시험에서 당연히 이제 공부 성적이 시원찮으니까 떨어지는데, 여기서 전두환 대통령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연락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신문에 공고문을 봐도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많고 연락 두절로 인해 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연락 두절이 되다 보니 그 차순위자를 합격을 시키는 와중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 육사 가건물로 쓰이게 되는 그 이제 교정 앞에 진을 치고 있다가 그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 공고가 새로 나니까 차점 잡으세요, 차점 잡으세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 있다가 연락을 못 받을까봐 그 진해 그 육사 그 입구에서 딱 버티고 있다가 내 차례가 되니까 저기요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육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제일 말썽 많은 육사 기수라고 얘기를 했는 11기, 12기가 뭐 장교로서의 자질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전쟁 당시에 이등병 소총수로 끌려가기는 싫었다. 그 대안으로 육사에 왔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 전쟁을 정면으로 외면해버린 사람이 된 거죠. 한국 전쟁을 정면으로 외면해버린 사람이 된 거고, 그래 한국 전쟁을 정면으로 외면해버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급자들로부터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 상급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79년도 12월 10일이 딱 되니까 이제 전두환 그 장군이 정서와 육군참모 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11.6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냥 구속을 시키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는 한국 전쟁의 경험을 울고 먹어 가지고 그 당시 중대장 대대장을 했던 경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좀 이제 집에 가라. 군사 지형도 변하고 무기도 다양화되고 자주국방도 이루어지고 그때의 한국군과 지금의 한국군은 다른데 좀 노장들이 집에 가고 신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주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한국 전쟁에 있어 가지고 외면을 한 점 때문에 무시받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못 참겠다. 그래서 들고 일어난 그 하나의 사건이 12.12 군사 쿠데타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은 출세에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그래서 출세에 한계가 있던 것을 자위적으로 뒤엎어버린 것이 12.12 군사 반란인데요. 물론 그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정치 군인들의 속성이 그대로 뭐 드러난 거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뭐 이제 그들이 무슨 지금 얘기를 하든 그거는 뭐 변명밖에는 안 되는 것이고, 뭐 군인이 전쟁터를 외면하는 그 자체, 그리고 조국에서 일어난 전쟁을 외면하는 그 자체가 애시당초 글러먹은 것이죠.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명예로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터가 겁이 났으니까. 다만 그나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차후에 1965년도에 베트남 전쟁에서 소위 그런 전투병력이 파병될 때 중대장, 대대장으로 갔던 사람들, 연대장으로 갔던 사람들이 조금 있었어요. 한국 전쟁에 경험이 없다는 것을 의식해서 이제 우리도 전쟁 경험은 좀 갖추겠다. 그러나 뭐 한국 전쟁에서 수많은 5,400명 정도가 전사할 때, 장교, 사병, 부사관 합쳐서 5,400명 정도가 전사를 하거나 포로가 되거나 생사불명일 때, 이 전국역사 11기, 12기 출신들 중에 뭐 부상당했다는 사람은 몇 사람 들어봤지만 제대로 공적을 올린 사람도 없었어요. 베트남 전쟁에 1년 동안 안 갔다 오면 경력에 지장을 받을까봐 그냥 눈치 보기로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 군인이 돼가지고 군 상층부에서 군을 지피락 날피락 좌지우지하니 이 나라 군대가 잘 흘러갈 리가 있겠습니까? 많은 아무튼 그렇게 된 것이고요. 오늘 참 이렇게 한국 전쟁을 회피한 정치 군인들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직업상 24시간 출동 준비하고 자는 사람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 근처 부대에 가가지고 탄약 상자라도 짊어질 각오로 사는 사람이지만, 이 참 장군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똥별입니다. 똥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바로 똥별인 거죠. 아니 뭐 전쟁터를 회피하는 게 그 군인이 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뭐 그 시대에 육사 4년제 정책이 뭐 미국에 의해서 수립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끌려갈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 피해 다닌 측면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이런 위정자들이 다스리는 대한민국이 뭐 만구평안하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지금 국방부가 문민화되고 있는 추세가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이범석이라든지 그런 이기붕이라든지 문민 장관들이 잘 싸우는 냈거든요. 그러니까 문민 장관에 대해서 뭐 겁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대가 변하면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차라리 위정자들이 다 척결되는 이런 군대가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오늘 뭐 두서없이 집에 가다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전쟁을 회피하는 그런 정치 군인들이 더 이상 출연하고 정권을 잡는 일이 없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독 한 번만 살포시 눌러주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